이번에 보면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전세금을 전액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보증을 전액 손해본다. 자,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본다.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는 요거는 제가 판사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실무에서 많이, 제가 이제 경매나 이 공매 쪽에 전문가고 책도 많이 쓰고 또 권리 분석은 또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경매나 공매 최고의 전문가라는 건 잘 모르시죠? 제가 원인으로 해서 계약에 관한 책도 쓴 것도 과거에 중개 실무를 할 때에 그 장점을 살려서 계약서 작성의 비밀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차 상시사전이라든가 전세금 안전에 지키는 법 또는 부동산 재테크 Q&A 책을 써죠. 여기 있네. 이와 같이 부동산 재테크 Q&A 써가지고 물어보면 쏙쏙 답변하는 이런 책을 썼죠. 여러분도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요번에는 과천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보면 그 아파트에서 과천의 주공 아파트인데 지금은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헐리고 재건축이 들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가격이. 뭐 목사님이 이제 전세를 사셨는데 그 본인은 이게 아마 전세금이 한 3억 정도, 3억 원 정도 됐습니다. 3억 원. 3억 원 갖고 이 목사님이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죠. 본인은 다 받아가지고 이게 경매보다도 1순위로,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6년 뭐 1월 10이다. 이게 이제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에서 이제 그 2015년 5월 10일 날 이제 임차인이 이제 목사님이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보증금은 3억 원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한 거죠. 이렇게. 이게 근저당이 아니고 가압류였습니다. 가압류. 이 가압류가 얼마였냐 하면 5억 원이었죠. 5억 원. 5억 원이고, 그리고 이 가압류가 본압류해서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했어요. 강제 경매. 그래서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뜬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목사님이 임차인으로서 했을 때는 방을 2개만 본인들이 가지고 방 하나는 자기 조카가 수원 국민은행 지점에 근무했었습니다. 수원 국민은행 지점에 조카가 근무하면서 과천서 얼마든지 그 버스 한 방에 가니까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학 요건, 은행 가지고 있는 은행이 다니는 사람이든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더 대학 요건을 더 모르세요. 여러분 잘할 것 같죠? 법무사님들이 더 잘할 것 같죠? 원래 공인회계사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 현찮아요. 자기 머리 잘 못 깎아. 중이 자기 머리 잘 못 깎는다는 거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직원이 이게 이모가 3억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설마 아니 이게 2016년 1월 10일 날 가압류 5억이 들어올 줄 알았나요? 대학 요건 안 갖췄어요. 또 이 가압류 5억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경매 들어갈 때까지도 몰랐어요. 등기부를 잘 안 떼어보잖아요. 등장 밑 이런 걸 받고 등장 밑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남이 어려운 상황을 갖고 이제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매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보면 한 6억인가에 이게 낙찰됐어요. 6억에.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죠, 임차인이. 그래서 어떻게 냐, 제가 저기 조카가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방 하나 2천만 원을 갖다가 요거를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까지 다 썼더라고요. 근데 대항 요건만 안 갖춘 거예요. 그래서 배당 시점으로 이제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 정설 한번 써보게.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정일자를 받아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죠. 경매 절차 밖에서. 그럼 어떻게 했냐, 이 5억 원의 선순위 가압류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의 후순위 임차권 2천만 원짜리하고 동순위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순위로 목사님이 그 3억을 받고 나머지 3억은 둘이 안분 배당을 한 거죠. 5억하고 2천만 원하고 안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배당을 받았죠. 배당.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금액이 아마 7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4억을 갖고 5억대 2천만 원 갖고 안분 배당해가지고 이분도 한 돈 1천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두 개가 안분하면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한 돈 1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임차인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 경매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2014년 1월 1일부터 이후에 또 이 경매가 이렇게 됐다면 2016년 3월 30일 이후가 될 때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최우선 변제를 갖고 2천만 원 다 받을 수가 있었죠. 2천만 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액 임차는 최우선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압류율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소액 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박탈됩니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래서 이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 수원지점에 있는 국민은행 이 조카가 전입신고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거주는 했으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그러면 2천만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을 건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 이제 그 살다가 2천만 원이니까 또 우습게 생각했죠. 살다가 경매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제서 찾아왔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지금에도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권리심 배당 요구하면 이 5억과 이 2천만 원하고 안수는 배당하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받고 이제 그 해결할 수 있었던데, 저게 이제 제가 이제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마 저게 한 1200인가 아마 이렇게 배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게 과천 주공아파트가 7억인가 뭐 아니면 8억인가 어쨌든 이제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고, 제가 이거 해결해 준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정도 됐다 보니까 좀 자세한 기억 내가 안 나지만 1200인가 1300 정도 동수리 안분 배당받아서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왜 그걸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저럴 때는 저런 방법이 있구나, 이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계산, 그건 뭐 왜 그걸 정확하게 5년 전 기억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보증을 손해보죠. 당연히.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여러분 당연히 손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전세보증을 떼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집이 등기부를 떼어서, 등기부 반드시 우리가 임대차 계약 쓸 때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반드시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뭘 떼야 되냐, 등기사항
지금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는데 말소 사항까지 포함되는 거는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이 용어가 바뀌었죠. 이거랑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은 꼭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그리고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것들은 근데 임대인 이런 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걔가 안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뭐 그리고 주택 갔더니 뭐 하자가 없다 다 확인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전세계약서를 아무리 쓰고 거기다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그 이전에 체납한 있다. 이렇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떼었다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세금이 체납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법정길이 발생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한 4개월, 5개월 이때의 체납으로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납부해야 될 법정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길 내 돈을 안 내고 있다 하더라도 독촉절차를 거치지 체납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지방세는 좀 그렇다고 해도 지방세는 얼마 안 되겠죠. 국세 완납 증명서는 반드시 떼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꼭 띄고 그리고 전입세 열람 이런 것도 다 하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서 경매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주택도 실제로 가서 새로운 다른 세대원이 있는지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집에 또 하자가 있는지를 이런 걸 정확하게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게 두고 입주하게 되면 전세보증 손해본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일반 채권자 가압류와 동수를 안분 배당받는다. 그거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아까 같은 어린 조카 같은 경우도 돈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었지. 그게 근저당권이라든가 했을 때 돈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못 받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장 다니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읽어보드리면 이렇게 이제 경매나 공매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 것일까?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또는 첫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경매일 때는 첫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공매일 때는 첫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가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정하는 압류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압류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을 정하는 데 기준을 둔 것이죠. 이 최우선 변제권과는 달리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고 대항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왜냐하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그 갖춘 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저당권 등이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저당권 등이 담보물권 등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지는 이가 발생하지 않는 데는 이유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경우도 제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가압류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는 동수로 안분배.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가장 임차인으로서 판결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하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의 원인증서, 그걸 우리가 채권 원인증서를 하죠. 원인증서를 이 계약서를 어디서 작성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거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내용을 어떻게 지급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따르면 손해를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또 그 임차할 주택을 방문해서 누가 거주하는가 또는 그 주택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또 이 확인은 계약서 쓸 당시만 확인하면 안 되고 중도금 잔금 치를 때도 꼭꼭 확인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중도금도 지급해야 되고요. 잔금도 지급해야만이 임차보증을 특히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해서 전세금을 떼이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